안녕하세요.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영화평론가 송경원. 김현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벌써부터 불만이 좀 쌓였다고 들었는데 촬영 전에 약간 저희 의상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의견이 좀 충돌이 있었는데 그동안 영화 얘기하면서는 의견 충돌이 없었는데 옷 얘기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커플룩 싫으세요? 싫지는 않은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는 불만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오늘 소개할 영화는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은 영화인데요. 재벌 3세의 유괴 실화를 다룬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올더머니입니다. My child is a prisoner. $17 million. Oh, they will take his eye, his ear, a hand. How much would you pay to release your grandson? Nothing. No!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들었던 첫인상은 지긋지긋한. 네. 영화가 안 영화의 끝나서 지긋지긋한. 영화의 완성도가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몇 달 동안 이어졌던 납치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그 납치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 분위기가 좀 지긋지긋한 분위기였다. 연출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들인 고풍스러운 리들리 스콧 감독이 장면 정말 잘 찍기 때문에 사실 헐리우드 최고의 스태프들과 거장이 모여서 만든 빼어난 장면들이 있는 영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약간 무난한, 밋밋한 그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의 느낌이었어요. 시작, 중간, 끝이 약간 달았던 영화가 아닌가? 먼저 약간 어떤 실화를 다루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장폴 게티가 70년대 석유왕, 당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중동 지역의 석유를 유럽 전 세계로 배급해주는, 약간 영화계로 치면 제작사가 아니라 배급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석유를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자본주의의 어떤 맹점 혹은 장점을 굉장히 꿰뚫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이 영화상에서의 나오는 장폴 게티의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협상가, 가치를 알아보고 딜을 하는 협상가로서의 면모고, 또 하나는 약간 미술품이 되게 여러 가지로 영화에는 녹아 들어가 있죠. 장폴 게티의 재산 축적 방식 중에 하나가 세금을 감면하기 위한 모든 부자가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이제 미술품들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에서 계속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패밀리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가족 신탁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호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죽고 나서는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기부되는 형태로 된 되게 아이러니한 인물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삶을 살다 간 건데, 이 구성 자체는 되게 장폴 게티라는 실존 인물의 속성을 잘 따왔다고 생각을 해요. 올더머니, 제목이 머니가 들어가잖아요. 결국 돈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최근의 영화 중에 마틴 스코시즈 감독이 만들었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영화들, 굉장한 어떤 부의 축적을 누렸던 어떤 현대의 자본가들을 소재로 다루면서도 방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영화들은 스스로의 어떤 연대기를 이야기하듯이 인물의 변화에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올더머니는 장폴 게티라는 사람의 어떤 내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자가 납치가 됨으로 인해서 장폴 게티가 어떻게 손자의 몸값을 깎아내릴까에 관한 그 과정, 지나는 과정들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여주는 방식들, 비슷한 소재를 다룬 영화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영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가 만들었던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납치극임과 동시에 그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저는 어떤 영화든 간에 결국은 그게 과거를 재현하든 SF를 하든 아니면 완전 상상력을 보여주든 결국 모든 영화는 현재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시점에서 재해석을 하거나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그 소재에서 끌고 오는 거거든요. 파운더도 사실은 설립자 얘기지만 지금 현재 어떤 자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키스타워도 영국 덩케르크 관련된 다이나모 작전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브렉시트를 맞은 영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더머니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도달하는 결론이 사실은 지금 현재에 꼭 필요한 얘기인가? 이거는 90년대, 2000년대 다 통용되는 그냥 보편타당한 돈에 대한 상식, 뭐 피곤함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사실 둘러싼 얘기들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이 올더머니 제목에 걸맞게 굉장한 돈 문제가 벌어졌어요. 원래 이 장폴 게티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였는데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차를 하게 됐어요. 이 영화 촬영을 다 끝내놓고 이제 하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겨준 거죠. 10일 만에 케빈 스페이시 대신 크리스토퍼 플러머라는 이제 배우를 다시 캐스팅해서 영화를 재촬영했죠. 재촬영하는 동안에 $10,000,000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돈 문제예요. 가십이 이거는. 끊이잖아요. 네. 마크 월버그가 $1,500,000라는 거액의 추가 출연료를 이제 받았는데 미셸 윌리엄즈는 심지어 일당으로 $80를 받았대요. 재촬영 분량을. 엄청난 액수 차이가 있으니까 성차별 문제로 이제 불거져 나온 거죠. 그래서 마크 월버그가 자신의 재촬영 출연료였던 $1,500,000를 미셸 윌리엄즈의 이름으로 최근 만들어진 타임즈업이라는 단체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그냥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뭔가 얘기가 되게 복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리스토퍼 플러머로 바뀐 게 잘 됐다고 보세요? 과연 개봉 한 달을 앞두고 재촬영을 한 영화의 완성도가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본 관객과 평단의 반응이 깜짝 놀랐죠. 너무 완성도가 뛰어나다.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소위 말하면 대타를 띈 거잖아요. 날림으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굉장한 연기력을 보여준 거죠. 크리스토퍼 플러머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폰트랩 대령을 연기했던 배우입니다. 최근의 영화들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영화들을 꼽자면 비기너스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비기너스에서 갑자기 노년의 커밍아웃을 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시죠. 보라색 니트를 굉장히 멋있게 소화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심지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셨어요. 사실 크리스토퍼 플러머 같은 배우는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게 되게 무의미한 그냥 삶이 연기인 배우고 그 순간순간에 보이는 어떤 표정이나 주름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주름이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얼굴에 이미 그 세월에 묻어있는 캐릭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배우가 들어가서 캐릭터 자체를 바꿔버린 혹은 캐릭터의 부피를 늘려버린 되게 희귀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꼭 언급하고 싶은 배우가 이 찰리 플러머. 굉장히 여리여리한 찰리 플러머 배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들었던 생각이 굉장한 미남자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소위 말하는 리즈 시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토탈 이클립스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미남자는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언뜻 보여요. 사실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가 뭔가 극적인 걸 해내거나 자기 내면을 보여주거나 뭐 인물의 변화를 보여주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능에 가까운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배우 자체의 아우라가 좀 있어서 저는 그 배우를 약간 보는 재미가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직 작품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보여있는 그런 배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현숙 기자님은 리들리 스콧 감독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국 출신의 감독이에요. 영국에서 TV 드라마나 CF 감독으로 활동을 하다가 40대 이제 할리우드로 넘어와서 이제 연출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연출작에서 희대의 걸작 두 편을 완성을 합니다. 블레이드 러너와 에일리언을 자신의 초기 시절에 이미 걸작을 완성을 영화상에 하셨어요. 남을 작품을 만드신 거죠. 이분이 만드는 SF 영화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를테면 일종의 신이시여 인간을 왜 만드셨나이까 모든 영화가 다 창세기죠. 이런 굉장히 실존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질문들을 영화에 계속 담더라고요. 꾸준히.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에서의 마션 같은 영화에서도 그런 질문이 연상이 돼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개.
하나는 장면화. 되게 무난한 얘기를 장면으로 뽑아냈을 때 그 장면 자체 구성을 너무 잘하는 감독이고, 두 번째는 서스펜스 쌓아나가는 방식을 굉장히 촘촘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에어리언이라든지 뭐 최근에 프로메테우스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의 가장 큰 동력은 말 그대로 관객 끝까지 끌고 가는 서스펜스가 촘촘히 쌓아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정돈된 감독님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의 모든 사건의 전말이나 전체 이야기가 딱 드러나는 순간 영화가 맥이 탁 빠져요. 특히 이번 영화가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처음에 그 로마 시내를 배회하는 이 장폴키티 3세의 모습들을 찍는 장면은 그냥 그 장면 자체로 굉장히 좋아요.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되고,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된다는 게 과거 얘기해서 지금으로 들어온다는 어떤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창가 비슷한 창부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장폴키티 3세를 보여주는데, 그걸 잡아나가는 카메라가 왜 빛번짐이라고 하죠. 카메라 플레이어가 화면 한 절반쯤 차지하고 있어요. 커튼처럼 장식하고 있는 게 그 자체가 하나의 미장센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그림을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 근데 그거를 다 연결시켰을 때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한 장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되게 좀 조각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인물에 따라갈 수도 없고, 혹은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가 된 거 아닌가? 저와는 조금 의견이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납치범들과 어떤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쉽게 협상을 해주지 않죠. 돈이 아까워서인지 혹은 현명한 협상을 위해서 머뭇거리는 것인지 뭐 명확하게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제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납치범들도 이제 수세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치 과정이 길어지면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을 누군가 대줄 또 다른 돈줄을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의 과정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은 자본가의 어떤 특정 속성 혹은 상황이 전해주는 아이러니,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장폴 게티가 굉장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지만 그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어떤 아이러니,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벌어지는 문제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의 결말이 2017년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사의 헤드카피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보고 나왔을 때 감상에 가까운데,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되게 값비싼 그릇 위에 담긴 아주 밍밍한 스프, 음식 자체, 메시지 자체는 되게 편편해요. 너무 잘 아는 착한 얘기인데 그걸 너무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고풍스럽고 우아한 화면으로 찍어 놓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 그 내용물 자체는 되게 빈곤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 리들리 스콧은 자기 장점을 좀 살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영화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헤드카피를 단다면, 독설 깎는 노인의 영화,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를 만들든 혹은 비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든 독설 날리듯이 비정하게 그리고 냉정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올더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시각, 의견이 나온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댓글로 여러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달아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 주는 무비썸 라이브로 김충격 작가님과 함께 찾아옵니다. 1월에 개봉했던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들에 대한 얘기도 나눌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안 나옵니다. 저도 볼게요.